작년에 전 세계 국가들은 화석연료 사용에 7조 달러, 약 9,300조 원의 보조금을 투여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연구에 따르면 이 보조금은 전 세계 GDP의 7.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중 대다수 82%는 감춰진 형태로 지급되었으며 화석연료 사용은 환경 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여 가격이 높아져야 한다고 경제학적으로 주장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귀족층에 이익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중국, 미국, 러시아, EU, 인도 등에서 큰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의 자회사인 비구이위안 서비스홀딩스의 신용등급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에 의해 투기 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로 인해 비구이위안의 성장, 브랜드 평판, 수익성 등이 악화될 수 있으며 홍콩 증시 대표 지수인 항생지수에서도 제외되었다. 비구이위안은 채무불이행 위기로 10억 달러 채권 이자, 지급과 손실 발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금융 시스템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경제가 심각한 부동산 위기와 디플레이션으로 침체되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의 경기 부진과 가격 하락이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서방 국가들은 이를 통해 물가 상승에 대항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으며 중국 위기가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기 때문에 중국의 위기는 세계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며 중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엔비디아의 호조 실적으로 아시아 반도체 관련주와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대만 TSMC 주가는 2.17% 상승하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각각 1.64%와 4.22% 상승했습니다. 중국 파운드리 기업인 SMIC와 화훈반도체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통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고 그로 인해 기술주와 아시아 주가 지수가 함께 상승했습니다. 중국 경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일부 상승했으며 아시아의 다양한 주가 지수도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기준금리 동결과 경제 지표를 통한 시장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규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해외 반도체 전문가를 몰래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천인계획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고급 인재를 유치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중단된 후에도 새로운 이름과 형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특혜와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러한 중국의 노력이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위협을 가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CFO 콜레트 크레스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판매 규제 강화로 미국 기업의 장기적인 타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중국 시장에서 경쟁과 주도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현재 이미 중국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 GPU만을 판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이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중국 화웨이가 비밀 반도체 제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베트남 경제는 연말까지의 침체로 기업들이 대규모로 감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간경제개발조사위원회에 따르면 9,560번지의 기업 중 82%가 연말까지 사업 축소나 중단을 계획하며 지속할 기업 중 71%가 주문 감소로 인해 직원을 줄일 예정입니다. 절반 이상의 감원 예정 기업은 남부 공단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만의 푸이에는 유명 스포츠 브랜드 생산 업체로 1,200명을 더 감원할 계획이며 이미 올해 8,000명을 감축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법을 해소를 시도하다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부동산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디폴트가 증가함.
중소도시 주택가격 하락 및 그림자금융 부실 문제도 심각. 경기 회복이 더디고 다양한 경제 지표가 부진함. 글로벌 자금 공급이 줄어들어 부동산 회사채 시장이 붕괴 상태. 중국 부동산 개발사의 대부분이 디폴트 상태. 정부의 직접적인 구제 의사가 부족하며 국영 부동산 상장 회사의 상반기 손실 증가. 대형 상업은행들의 부실 채권 비율이 증가하면 시스템적 위험이 커질 수 있음. 중국 집값 하락으로 소비 심리 침체와 부동산 투자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됨. 중국 정부의 주택 구매 제한 완화 여부가 시장 관심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한 이유는 중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유지하고 내년 전망치를 0.1%피 낮추었습니다. 총재는 중국 경제 변화에 관심을 두면서도 이전에 예상한 중국 경제 성장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언급하였으며 불확실한 요소가 증가하여 올해 경제 성장률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으나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 가능성이 낮아졌고 이로 인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한 것을 밝혔습니다. 독일 경제는 경기 둔화로 위기에 처한 상황이며 이를 극복하고자 인공지능 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독일은 앞으로 2년간 약 10억 유로의 공공자금을 투입하여 AI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150개의 대학 연구소 설립과 데이터 센터 확장도 진행할 예정이다. 독일 정부는 유럽의 정보보호와 안전에 더 중점을 두는 규제 체제를 통해 유럽연합 EU과 협력하며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러나 독일의 AI 투자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작은 편이며 미국 정부와 민간 부문의 AI 투자가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 고용 증가가 예상보다 적었으며 1년간 추가된 일자리 수는 예상치보다 30만 6천 개 줄어들었다. 수정된 수치는 급여 데이터 연례 검토 결과로 나왔으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용 증가 속도는 초기 예상보다 낮았다. 주요 조정은 운송 및 창고 부문에서 하락하였고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은 상승했다. 수치는 잠정적이며 연방정부가 내년 2월 최종 수치를 발표할 때 업데이트될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며 경제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일부 보고서는 고용시장이 강력한 상태라는 관점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미국 상무장관 러몬도가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중국과 미국 모두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관계를 개선하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은 경제 문제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 협상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미 관계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인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몬도 장관의 방중은 중미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으며 중국과 미국 간의 상호작용과 소통을 향상시키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369억 2천만 달러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1.2%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대중국 수출 감소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중국의 경제 성장률 변화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산의 중국 수입 시장에서의 비중이 줄어들며 대중국 수출은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대중국 수출 감소로 실질 GDP가 1.2% 감소할 수 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